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밤사이에 블랙스완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 반짝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누군가는 이 시점에 매도를 했고 누군가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번 사태로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점부터 어떤 투자 전략을 이어가야 될지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현실화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블랙스완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에서 한정된 부분들이었고요. 업비트와 빗썸에서 많은 매도세가 발생을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로 회복을 했고 지금 현재 상태는 계엄군도 철수를 하면서 이 비상계엄이 철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룻밤 사이에 깜짝 일어난 변동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시 한국 상황 한번 살펴보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4%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거래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패닉 셀링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대비로 한국에서 엄청난 할인율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이 기회를 틈타서 업비트로 1억 6,300만 USDT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할인된 가격에 바이더딥을 하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나오면서 가격이 빠르게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래 투자자들은 이번 비트코인 가격 급락을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리스크와 이 암호화폐 시장의 민감성을 재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런 시점들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알게 해주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시경제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졸트 보고서, 즉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를 하면서 고용이 견고하게 살아있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에도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도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민간 고용을 갖다가 측정하는 지표인데 그동안의 변동성이 워낙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큰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금요일에 발표되는 실업률과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까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야지 이번 주에 전체적인 거시경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를 12월에 25bp 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온체인 지표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인데요. 어제 김프가 마이너스 14%까지 갔지만 여전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즉 코인베이스와 이 바이낸스 거래소 간의 격차는 여전히 양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발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의미이고 비트코인이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요 구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양수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레버리지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펀딩 히트맵으로 봤을 때도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적게 끼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레버리지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 지난 3월과 대비했을 때는 현저하게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작년 12월과 비교했을 때도 다소 더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은 레버리지가 계속해서 동원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물 ETF를 기반으로 해서 더 건전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동력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평균 수익률을 봤을 때도 지난 30일 동안에 활동했던 비트코인 지갑의 평균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4.2% 수준에 와 있는데요. 이 지표가 5% 이상을 기록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조정을 경험하게 되고 마이너스 5% 이하일 때가 중요한 어떤 반등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터치한 이후에 반등하는 구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11월 말 정점에서 매수를 했던 이 소매 거래자들이 소폭 손실을 본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더 건강한 방식으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크게 과열 신호들이 중장기적으로는 뜨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공포 및 탐욕 지수를 자주 언급을 드렸던 부분은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조정세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점들을 계속해서 중요한 매집 포인트로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나가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런데 유의미한 조정들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의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미국의 법무부 추정 주소에서 비트코인이 이동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동들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정부 주소에서 150만 달러의 시바이누 등이 이체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불안감들도 여전히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투자의 마인드를 계속해서 잘 가져가시면서 중심을 잡아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고 리플을 중심으로 해서 알트코인 흐름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기 SEC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폴 애킨스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폴 애킨스에게 SEC 위원장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폴 애킨스가 여기에 대해서 수락을 주저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권은 이 폴 애킨스에게 달려 있다라는 건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폴 애킨스는 그동안에 의회에 출석해서 SEC 운영을 갖다가 조정하고 중복 규제나 업계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축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온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친암호화폐 인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탁이 됐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에서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이 암호화폐 시장 올해보다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거시적인 호재 영향들을 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외에도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자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가 발전하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 친암호화폐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규제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기업들은 사 모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나스닥 상장 이 채굴 기업이죠. 마라톤 홀딩스, 즉 마라 홀딩스가 꾸준히 비트코인 추가 매입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다른 기업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만큼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미국의 기업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알트코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이제 80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시즌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가격 퍼포먼스를 살펴봤을 때도 비트코인 흐름 대비로 알트코인의 퍼포먼스가 급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55% 중반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시 또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나서 즉 도미넌스가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의 흐름들을 이어가면은 자본의 흐름이 비트코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큰 조정이 발생했을 때에는 비트코인 대비로 알트코인이 훨씬 더 큰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 은 가져가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가능성들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12월 달 동안에는 가격이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달을 또 중요한 매집 포인트로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는 리플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된 결제 및 거래용 암호화폐들이 전통 금융과의 어떤 융합들 그리고 전통 금융의 어떤 규제들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많이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내러티브에 의한 상승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알트코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알트코인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고 리플 관련해서 관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알트코인 대세장이 시작되려면은 결국은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스테노 리서치의 결과에 따르면은 이더리움 트랜잭션 수익이 트럼프 당선 이후로 급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다림이 중요하고 순서가 되면은 상승의 흐름이 올라타기 때문에 우리는 이더리움의 순서가 언제 돌아오는지를 좀 기다리셔야 되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출발하게 됐을 때 더 본격적으로 더 뜨거운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가 지금 또 좋은 소식을 맞았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이 솔라나의 현물 ETF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한 회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리플의 민코인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암호화폐 트렌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 많은 관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리플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알프렉탈 리서치에서 리플과 관련해서 짧게 보고서를 낸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자료들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리플이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기 지표들은 과열 구간으로 진입할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지표는 이 XRP의 샤프 비율입니다. 이 샤프 레이쇼를 한번 살펴보면은 극도의 위험 단계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이클에서는 이 구간을 터치한 이후로는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 구간을 터치하지 않고 그냥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과열된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잠재적인 하방 변동성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또 다른 지표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NUPL 지표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0.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7 정도가 됐을 때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고 이는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고점에 해당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의 시그널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올 수 있다. 즉 하방을 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보고서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마지막 요 페이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을 살펴보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 영역과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매수 영역으로 갔을 때는 거의 이 정도 수준까지는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평균 가격 모델 상으로 봤을 때 2017년과 비교했을 때 바닥과 정점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모델을 한번 돌려봤을 때는 정점 구간까지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7년 정도의 흐름을 가져가면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서 만약에 이 사이클로 2017년 정도의 급등하는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봤을 때는 XRP 가격이 $10 이상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인 분석 내용들을 그냥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리플에 대한 투자 판단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부분들과 장기적인 부분들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는 리플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그런 내용들 오피셜 투자 클럽을 통해서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0만 달러에 있는 매도벽은 계속해서 조금씩 옅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갈색고래 같은 경우는 물량을 약간씩 던져내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관망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관망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진입 타이밍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갈색고래가 움직일 때 다시 비트코인 주도의 상승 움직임들이 이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알트코인 흐름에서 다시 한번 더 비트코인의 어떤 강세 흐름으로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내년이 되었을 때는 더 급격하게 알트코인 장세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주체들은 계속해서 던져내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요 구간부터 녹색과 보라색이 물량을 조금씩 넣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흐름들을 가져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단기 상승에 따른 뭔가 조심스러운 분위기들도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횡보 구간을 이어가면서 차트상의 어떤 관점의 변화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0만 달러를 가장 중요한 목표 가격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22평선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92.8K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MACD를 비롯해서 RSI도 반등의 움직임들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RSI도 약간은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매수가 매도 대비로 여전히 우위에 있고 시장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은 순식간에 또 이평선을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차이키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데 어떤 움직임들을 가져갈지 또 함께 지켜봐야 됩니다. 네,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산 히트맵 상으로 지금 숏 포지션이 96.5K와 97.5K에 가장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만 94.4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간들을 뚫고 언제 올라갈지를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평을 좀 해보자면은 시장의 방향성이 이제 확고하게 우상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 사태를 통해서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동안에는 단기
단기적으로 크고 작은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강세의 전망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면서 바이더딥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매집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3월 고점 대비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인이어야 되고 주요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은 코인들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러티브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두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더 큰 상승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코인들이 계속해서 속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그 전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 모든 코인에서 수익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